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정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이제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덴마크 법원이 정 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송환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이 정유라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카를스루에 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체포된 건 덴마크의 소도시 여기입니다. 지도 먼저 보시죠. 자, 독일 슈미텐에서 호텔도 있고 여러 곳이 그동안 정유라의 근거지로 알려졌던 슈미텐에서 약 900 몇 킬로, 1000km 가까운 곳에 떨어진 울보르까지 갔습니다. 일단은 기자들의 눈을 피할 수도 있고 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 왜 저기까지 갔을까요? 일단 한인이 적다는 겁니다. 이제 신병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없는 곳을 찾아갈 수 있고요. 예. 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움직일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정유라 씨가 그 말이나 동물들 데리고 다니는데 네. 거기에 또 승마장이 여러 개 괜찮은 곳이 있어서 은신하기에는 적합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독일에 한번 나타나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독일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들렀던 것이지 9월부터 덴마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나라 그 사법 당국에서 이 어떤 체포 절차라든지 소재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어저께 전격적으로 그 인도되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참 정유라 찾기도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제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덴마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취재진들은 다 독일 가서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덴마크에 있었던데 최근에 이제 법원이 덴마크에서 일단 구금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근데 불법 체류자인데 연장을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불법 체류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 우리나라 수사당국에서 지금 정유라 씨의 신병하기 위해서 3가지 조치를 했어요. 첫 번째, 여권 무효화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예. 이 절차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서를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국내 주소로 송달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없으니까 송달이 안 됐다가 예. 어제 덴마크에서 송달을 한 거예요. 어제 잡혀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알게 된 거군요. 그로부터 며칠 사실은. 이후에 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럼 1월 10일 날 이 여권 무효화 조치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 그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여권 무효화 결정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 그 해당국 덴마크의 지금 외교부에 그런 서류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인 인도 결정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색 수배. 인터폴의 적색 수배하는 어떤 국제 수배 절차를 거친 것인데 이 3가지 절차를 모두 다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덴마크에서 그 구금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봐서는 당장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지만 인터폴에 대한 적색 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또 그 여러 가지 돈 세탁 혐의를 정유라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금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아직 당장은 혐의가 드러난 건 없지만 잠재적 지금 혐의들이 있는 만큼 지금 집에 가세요 했다가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구금 기간을 연장을 해놓고 결과를 지켜보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정유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좀 있게 해주면 내가 나와서 한국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2돌도 안 된 아이를 두고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 특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사실은 대한항공 사건에도 어린 자녀들 때문에 빨리 석방돼야 된다라는 탄원을 많이 제기했듯이 아이랑 같이,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만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지금 의사를 타진하는 것인데, 이런 요구를 우리 특검에서 자진해서 수용할 리는 만무하고요. 예. 그냥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받아주는 걸로 빨리 협조 절차를 이행을 할 것이고,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그럼 그
의견을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절차에 의해서 범죄인이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고 지금 이런 강제 소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아마도 업무방해라든가 이거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국정농단의 거기서 과정이라든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정 그 조사에서 위증한 사람들이 지금 위증죄로 고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본다라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특검이 지금 조율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미 뭐 입을 맞췄겠죠. 게다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다 했어요. 심지어는 나는 학교에 시험 보러 안 가서 당연히 학교에서 제적당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저 그렇게 잘 봐주셨나 봐요.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정유라는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유라를 특검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유라 관련된 핵심 부분은 정유라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증이랑 다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정유라가 혐의를 받지 않는 참고인 조사를 과정에 서 밝혀지는 사실들, 예를 들면 그 최순실로부터 들은 내용이랑 같이 살면서 들은 내용들, 청와대 소식을 들으면서 핵심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내가 아들과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이 혐의점에서 구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랑 관련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검찰 수사가 더 강도 있게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정유라의 어떤 그 숙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고 제대로 어떤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집요하게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증거를 확보하겠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삼성과의 뇌물죄에 대해서 뇌물의 직접적인 수혜자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600억 지원 받은 사람이죠. 한 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알고 받았느냐 모르고 그냥 그 이익만 항유했느냐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될 텐데 엄마가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나한테 계약서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뇌물죄가 인정이 됐을 때는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조범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하기 쉽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는 사실 뇌물죄 수사라든가 이 2대 문제라든가에 굉장히 핵심적인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삼성한테 600억 받을 만한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경위에 관련해서 최순실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은 내용들, 예. 그게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핵심은 정유라를 조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 최순실이 얼마 전 그 청문위원들이 감방까지 가서 거기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최순실이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유라 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만큼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울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최순실의 입을 열게 하려면 정유라를 조사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실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예. 그 시점이 공교롭게 정유라에 대한 어떤 압송이라든가 범죄인 인도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지금 최순실은 가장 들어온 아킬레스건이 딸에 대한 구속 여부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항의 차원에서 니들 우리 딸이 건드리면 나는 조사도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정유라가 국내에 송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제 다 볼 테니까 우리 딸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심경 변화, 자백으로 가는 경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특검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심경의 변화를 끌어오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유라의 어제 뭐 잡혔을 때 최근 모습을 봤습니다만 왜 사람들은 정유라를 싫어할까요? 온갖 특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 인정받고 시험은 뭐 조교들이 교수들이 알아서 대신 쳐줍니다. 자, 이러면서 정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도 실력이라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던 정유라의 그 말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자, 사람들이 왜 정유라를 싫어하는지 장민정 앵커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비수를 꽂았던 정유라의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곧바로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딸이라고 하여서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소위 명문대 일절의 노력 없이 들여보내준 사회에서 가만히 앉아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나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특기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유라의 인생은 온갖 부정과 특혜로 얼룩졌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과제물을 내지 않아도 교수들은 알아서 척척 학점을 챙겨줬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욕설과 비속어가 등장하는 형편없는 리포트에는 비학점이 주어졌고 심지어 독일에 있을 때에도 한국에서는 기말고사 답안지가 제출됐습니다. 자, 이화여대에 개설된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강의의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 답안지인데요. 답안지에는 이렇게 정유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업을 충실하게 듣지 않은 정유라가 쓰기에는 다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14개의 문제 가운데 10개나 맞췄습니다. 또 그리스어 아토포스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이는 아포토스는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담당 교수가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정유라에게 학점을 주고 뒤늦게 조교를 시켜 답안지를 만든 겁니다.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해. 이 말은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도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정유라를 향해 누리꾼들은 자식 교육 잘못시킨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들은 속보입니다. 외교부가 이 정유라와 관련해서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구금을 4주간 연장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밝혔습니다. 4주간 연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날짜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외교부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4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를 우리 외교부가 이거는 하는 건데요. 법원의 요청을 받아서 청구서를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을 했고 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역시 우리 사법당국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유라 인도 가능이 언제 가능한지,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이거는 아직 시점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덴마크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유라의 모습입니다. 그 내부에서 공개가 된 사진인데요. 정유라의 바로 이제 어제 모습이 되겠죠. 어제 덴마크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유라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모습보다는 살이 좀 빠진 뭐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 뭐 빨리 좀 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유라를 도와줬던 사람들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그동안 이 유철균 교수가 어제 구속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 한 게 아니다. 사실은 3번이나 나에게 부탁을 한 사람이 있다. 뭐 최순실도 좀 만나보라고 하고 그래서 정유라도 한번 만났다라고 하는 게 김경숙 전 학장입니다. 김경숙 학장을 지목을 했는데 이 김경숙 학장 지난번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의 요청으로 보직교수가 아니라 해당 학과 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레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영화 스토리텔링 이해 수업은 시험도 안 봤는데 답안지가 제출된 것도 아시죠? 그거는 추후에 알았습니다. 예. 네. 자, 저게 이제 위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한 사람이 이제 솔직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 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순실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유라 관련한 입학 비리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정은 오히려 류천교 교수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서 3번씩이나. 도와달라고 예. 얘기했을 정도. 그런 몰랐을 리 없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그 학사 비리, 그러니까 답안지도 정유라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인데 이것도 동의 없이 하면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것도 예. 조교들한테 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가지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업무방해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검을 불러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가 들어와서 김 학장님 잘 압니다. 우리 엄마랑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자신들이 이대에 가게 됐고 이런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다면 사실 위증죄,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